예전에 그 신사임당 채널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매출이랑 순이익을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네.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요즘 좀 코로나 끝나고 또 시기가 좀 상황이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한테는 코로나는 오히려 좋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더 발전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신사임당 채널 나왔을 때 순익은 그 이후로 1, 2년은 거의 이제 직장인으로 치면 연봉 동결? 그래도 그 시기에 사실 네. 다들 좀 성장하는 업체도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업체도 되게 변동성이 많았으니까 네. 유지만 잘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는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미국 환율. 그렇죠. 네, 저희는 다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매달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고 요즘에도 심지어 더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 방면으로 그 한계를 좀 돌파해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회원수도 매출도 괜찮고 수익도 조금 네,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직원분은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공동 대표고 직원은 4명. 사실 그 규모에 비교했을 때 저는 그 매출이나 그렇게 지금 계속 해오셨던 업력도 지금 거진 9년, 10년? 곧 진짜 일주일 있으면 10년이 돼요. 네,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인 창업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그 계기가 좀 궁금한데 네. 이걸 진짜 이제 판매를 하시고 매출로 거두게 된 그 첫 시점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일단 저는 처음에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원하는 직업의 조건을 써봤거든요.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소박한데요. 월 200만 원 벌기. 그리고 하나는 하루 7시간 이상 일하지 않기. 네, 네버슬립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난 잠을 많이 자고 네네. 많이 자유롭게 놀고 싶다 그런 거였고, 그리고 야근 회식 없는 거. 내가 원치 않는데 야근 회식 가는 거 싫고, 저 많이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능하면 약간 디지털 노마드로 외국도 좀 다닐 수 있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네네.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회사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덥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창업으로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처음 1년 동안은 이것저것 해봤는데 사실 창업 도전이라고 할 수준도 아닌 정말 작은 도전들을 했었는데 잘 안 됐었고, 1년 후에 깨달은 게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하다. 다시 돈을 벌어서 다시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학원에 들어가서 영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이제 영어 회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영어 회화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영어를 계속 공부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스피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영어 선생님이고 근데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영어를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원에 원어민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회화를 못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저도 화상영어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화상영어 서비스가 그래도 있긴 있었지 않나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필리핀이었고요. 미국 화상영어 서비스는 있었지만 미국 임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 이렇게 좀 있긴 있지만 구매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왜냐면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미국, 캐나다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시중에 있는 회사들은 다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내가 싸게 한번 만들어야겠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실제 본인 니즈에서 시작을 맞아요. 하신 거네요. 그냥 내가 고객 1번이었어요. 사실 그런 서비스 시작할 때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개하는 형태고 고객을 찾아야 되고 선생님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걸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을 어떻게 찾지가 좀 퀘스천 맞아요. 마크거든요. 네,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겠어요? 많이들 그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제 친구의 친구 이렇게 수소문해서 캐나다 선생님 한 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했어요. 캐나다에 계신 분?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 선생님한테 수업받고 연결도 그 선생님 해주고. 그러면 그 선생님 통해서 시작이 됐고 그렇게 그 선생님 또 소개로 네. 이렇게 풀이 확장이 네, 굉장히 원시적인 방식으로 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방법으로 찾게 되고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고객은 어떻게? 고객은 처음에는 블로그에 올렸고요. 음.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방법이 제가 당시에 이제 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외대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무슨 어디 성경반대 커뮤니티에 올리고 어디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제 타겟 고객을 대학생으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들을 다녔어요. 대학교들을 다니면서 화장실에 전단지를 붙였어요. 진짜 1차적으로 해야 될 걸 먼저 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처음에는 팜플렛도 디자인 맡겨서 만들어 봤어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 붙여봤거든요. 네네. 그거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작게 만들어서 그냥 핵심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 문 앞에 붙여요. 그쵸. 거기 바로 보이니까. 네. 그게 훨씬 실제로 전환율이 높아졌네요. 네. 그래서 가격 딱 쓰고. 딱 전달해야 될 것만 딱 맞아요. 전달하는 아, 미국 선생님인데 이 가격이야? 이 생각 드니까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하고 제 연락처. 그래서 실제로 전화가 오기 시작한 네네. 이제 점차적으로 고객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정말 이제 조금씩 데려올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제 블로그에 계속 컨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유입이 됐어요. 사회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학원 근무하시면서 바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 나이 때면 사실 뭐 주변의 친구들이 대기업을 취업을 한다거나 어쨌든 이제 나와 다른 길을 가잖아요. 뭐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으셨겠지만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일단 저는 당시에 취업을 준비하고 대기업을 가는 그 과정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에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가져봤으니까. 그 이전에 뭐 공부하느라 뭐 네. 하느라 나중에 해야지 항상 그렇게 내 꿈들을 다 밀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자유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싶었고 다시 또 그 취업 경쟁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것도 저에게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저한테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저렇게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탐색해 본다는 뭐 이유도 있었고, 근데 대신 그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나는 돈은 벌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어, 그건 절대 아니었던 게, 저는 20살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항상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3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어.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난 괜찮아, 이건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취업이라는 길이 아닌 창업이라는 길에서 내 능력을 만들어가는 자격증이나 대학 졸업증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쌓아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또 창업 쪽에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노력을 당시에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여러 군데 해본 입장이에요. 쌓아온 그 직무에서의 경험치나 그런 걸 가지고 당장 뭔가 먹고 살기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회사가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공감이 갔어요. 어쨌든 창업을 하면 이걸로 내가 가치를 줘서 돈으로 바꾸는 거를 직접 대표가 해야 되잖아요. 초반에.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무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라 되게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요. 맞아요. 제가 그때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예전에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쩌다 우연히 창업이라는 걸 도전을 해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진짜 가진 능력이 뭔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능력을 쌓아온 적도 없고 아무 기술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정말 영상 편집 하나 못하는 거죠.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공부를 하는 거나 이제 사실 그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디서 그걸로 돈 벌기는 힘들고, 뭐 가외 정도? 맞아요. 학원 강사? 이런 걸로는 바로 대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외적으로는 힘든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거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불안감은 그러면 뭐 있긴 했었겠지만 크게는 없었고. 조금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편이어서. 근데 어제 어떤 영상 보니까 그 토스 대표님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금방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혼자서 일을 하시다가 네. 그 채용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남편분이랑 먼저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맨 처음에 1년은 제가 하고 남편 군대 제대하고 같이 합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됐을 때 첫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아, 3년 됐을 때. 혹시 그 당시에 한 매출 규모를 좀 여쭤봐도 괜찮아요? 네. 그때 한 1,0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음. 벌 때였어요. 매출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수입? 네네. 그 당시 그 정도면 사실 너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한 명을 고용하면 원가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원가가 있고 네.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걸 사실 내가 좀 더 하면 그냥 내가 좀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욕심이 나면 그냥 돈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면 고용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더 일하고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좀 그때 고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 당시에도 어쨌든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3년을 했단 말이죠. 네네. CS, 운영, 관리 이걸 3년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네. 이 시간을 다른 분이 이거를 하게 하고 나는 그 시간에 새로운 또 도전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저도 그 일이 조금은 지겨워진 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2분의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처음에. 그게 조금 이상한 일이었는데 왜냐면 원래는 1명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아, 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2명을 채용을 네.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되게 단순했던 게 우리가 대표가 2명인데 직원이 1명이면 뭔가 좀 이게 심심하실 것도 같고 좀 동료가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되게 단순한 생각에서 2명을 채용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 그때는 재택이 아니라 사무실을 두고 가셨어요? 맞아요. 네, 1년 동안은 사무실을 두고 했었어요. 그렇게 그럼 네 분이서 사무실을 네. 쓰시면서 가신 거죠? 재택을 하시면서 지금은 하고 계신데 네. 그 당시에는 사무실을 썼잖아요. 재택근무 형태로 바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우리 재택으로도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일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큰 상태가 아니었어서 그냥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뭐 집에서 할 수 있고 뭐 여러 장점이 있으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게 재택근무라는 게 지금은 좀 보편화가 됐지만 당시는 엄청 빠르게 도입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시면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걸 도입을 하기 힘들어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금태가 보이지 않으니까 메시아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있고 네. 이게 업무적인 퍼포먼스가 사무실에서는 소위 말해서 쪼아서 네. 올릴 수 있는데 재택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맞아요. 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없으셨나요? 일단 저희는 CS 관리라는 업무 특성상 어쨌든 오늘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제 재택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긴 한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한테도 과제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꼭 직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계속 재택근무를 하면서 느낀 건 실제 만나서 일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고 실제 이 만남을 이렇게 갖고 싶은 느낌을 좀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장점이 많기는 한데 좀 같이 모여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엔 좀 많이 들 정도로 그 에너지가 조금 덜 느껴지고 소속감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지금 그냥 일하다가 바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있으면 아니면 화상회의를 굳이 이제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쓰이는 약간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하지 말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절차가 하나 네 맞아요. 사실 그냥 옆에서 그냥 얘기하고 3분 안에 끝나면 될 거를 맞아요. 시간 되세요 이렇게 시간 정하고 링크 만들고 보내고 이 시간이 못해도 한 5분에서 10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약간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네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이제 물론 저도 찾아보니까 재택근무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코니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50명 넘게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싶더라고요. 그걸 가능하게끔 여러 방법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 뭐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해 놓으신 것 같고, 근데 아직 저희는 그걸 찾아가는 중이어서 좀 아직은 네,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 코니 대표님 인터뷰를 봤는데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어쨌든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된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육아를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너무나 이해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원 시간에 업무를 못하는 부분 그리고 애가 둘이었을 때부터 변수가 배로 늘어나잖아요.
애들 다 재우고 잠든 시간에 그때 또 업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한 시간을 활용을 한다. 네. 나의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그 부분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죠. 네. 저희도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육아와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일을 하는 시간에 아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모님이 아기를 옆에서 봐주시고 계시더라도 내가 옆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교님 만나서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정말 재택근무에 좋은 예시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착오를 나중에 또 다른 분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시행착오를 잘해서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만 봐서 그렇게 찍어는 9년의 시간을 이렇게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남편분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부부의 관계라고 치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퇴근을 하고 그 사이 시간은 이제 떨어져 있고 다시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의 형태는 24시간 오롯이 같이 있는, 물론 이제 뭐 각자의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거의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는 피로감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조율해가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관점이 남편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남편분을 이제 모셔왔어야 된다 싶은데 저는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긍정적이어서 네네네. 남편과 같이 일하니까 너무 의지가 되고 좋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쵸. 네. 저 혼자 했으면 이렇게 성장은 아예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저 혼자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정말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남편이랑 이제 10년, 20년 살다 보면 대화할 거리가 점점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일도 같이 하니까 일에 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남편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좀 분리가 되는 게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업무가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이제는 좀 일과 별개된 정말 좀 쉬는 타임을 갖고 싶은데 거기서조차 이제 일 얘기를 계속 하면 스트레스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분리를 해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냥 밥을 먹거나 그냥 일하는 시간이 아니면 그냥 다른 얘기를 해요. 약간 그건 암묵적인 네. 좀 규칙처럼 웬만하면 꺼내지 말고. 혹시 또 그런 기준들이 또 있으셨나요? 약간 육아를 하시면서 뭐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되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기준을 좀 잡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한 1, 2년 전만 해도 육아를 하면서 이런 건 다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네, 육아를 하니까 그만큼 못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건 사실이긴 해요. 그쵸. 네, 요즘은 뭔가 그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이거를 나는 하고 싶다. 뭔가 이제 사업을 좀 더 성장시키고 싶고 나는 더 배우고 싶고 뭔가 예전에는 안 했던 새로운 도전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게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그 와중에도 해내게 되더라고요. 이제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요. 아기를 막 안고 재우는 와중에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거기에 장점이 나름 있다고 느꼈어요. 내가 아이를 안 보고 있으면 계속 컴퓨터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가끔씩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하거나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어쩔 때는 종이를 펴놔요. 그리고 연필을 거기다 갖다 놓고 돌잡이 애를 계속 뭐 말하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용을 못하지만 이 종이가 주는 나름의 더 좋은 점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환경 세팅을 하는 건데요. 컴퓨터가 있으면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보이니까 네. 이게 막 생각하기보다는 쳐내야 될 일들을 맞아요. 친다고 사실 생각할 시간을 대부분 못 갖거든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단절돼서 아기와 있으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한 발상 같다. 아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이런 고민거리를 좀 들고 와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순간 번쩍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으시나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나요? 보통 번쩍하는 아이디어들은 그냥 제가 메모로 적어두는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미래를. 그래서 뭐 앞으로 할 뭐 사업에 대해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너무 좋은 방법. 와이프한테 알려줘야겠어. 아. 전단지 붙이고 고객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출도 어쨌든 같이 증가를 했을 텐데 네. 그래프로 치면은 좀 점진적으로 성장을 했나요? 아니면 점핑하는 구간들이 좀 있었나요? 분명히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제일 크게 느꼈던 건 좀 영향력이 되게 큰 카페에 저희 후기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쓰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올라왔는데 그 카페가 굉장히 아무 후기나 올릴 수 없는 그리고 기준이 되게 높은 카페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 들어가려면 뭐 인증을 해야 된다든지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들어왔었어요. 좀 그런 계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커뮤니티 힘이 되게 크네요. 네. 사업이 당연히 처음이니까 힘든데 특히나 좀 힘들었던 영역이 좀 어디였나요? 제일 힘든 건 그냥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또 네버슬리 이렇게 신청했던 거고 끝이 없는 이제 공부일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공부니까 어떻게 뭐 소통을 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지 사실 뭐 그게 되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좀 더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요즘 프리랜서분들도 많으시니까 뭐 외주를 맡기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나요? 외주를 맡겨요. 그런데 반반 정도? 어떤 책에서 보면 뭐 내 시급보다 뭐 낮은 건 다 위임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책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읽었을 때. 근데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내가 하면 이렇게 금방 하는데 그걸 또 찾고 일을 가이드를 주고 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일이니까. 그래서 반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맡길 때는 맡기고 제가 할 수 있을 때는 제가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남편분과 이렇게 같이 동업의 형태로 하니까 각자 역할이 지금 정도 시기면은 명확하게 맞아요.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 어떻게 각자 영역을 맡고 계시나요? 그게 부부 창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역할이 확실히 나눠져야 된다는 점.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 쪽이고 남편은 개발. 크게는 그렇게 하고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서로 넘보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요. 개발은 전혀 모르고 마케팅은 거의 잘 모르니까 저 혼자였으면 성장을 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 시스템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그 안에 그런 기능을 만들고 이런 거를 못하니까 뭐 개발자를 사실 뭐 이렇게 고용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고 지금의 형태로 보면 잘하시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금 구조상.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 나간다고 했을 때 대체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의존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어쨌든 공동 창업자이신 남편분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가 되고 맞아요. 그리고 개발자 급여도 사실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남편도 이렇게 창업을 좀 오래 앞으로 할 생각이 있다 하고 자기가 개발에 관심이 있으면 배워보는 거를 추천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보면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이 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채용을 더 해서 그런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해서 높게 잡으면 2배까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은 제가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에는 좀 확실히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그래서 우리 더 키워보자 해서 한 분을 또 채용을 한 거고 근데 채용을 하고 키워보자 한다고 그 1.5배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아직 저도 그걸 발견해 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어떻게 도대체 올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지난 한 3개월 동안 확실히 이렇게 높아지기는 했어요. 수강생도 많이 들어왔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죠. 아직은 거기까지여서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는 계속 이제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그런 좀 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채용도 그렇고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은 두 분이 공동으로 하나요?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 대표님이 의사결정을 하고 개발 쪽은
남편분의 의사결정을 따르고. 맞아요. 마케팅 개발 그쪽에서는 뭐 서로 뭐 건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직원 채용이라든지 뭔가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는 같이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해요. 제일 좀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집필하신 책도 읽어봤는데 정말요? 너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일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결혼식을 안 하셨더라고요. 맞아.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이제 꿈꾸셔서 네. 실제로 여행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맞아. 과정이 저는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로 해보는 것과 네. 상상만 하는 것과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육아를 해야 되면 사실 집이 너무 중요한 게 돼버리고 이제 노마드 생활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생각 변화 같은 게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20대 때는 20대 때 페이지였던 것 같고 30대 때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좀 별로 원치도 않아요. 네. 생각이 바뀌셨네요. 네, 일단은 애들 데리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애들이 좀 나중에 크면 뭔가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디지털 노마드의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일을 할 때 저도 영상 편집을 하고 남편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되게 중요해요. 모니터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모니터가 엄청 커요. 근데 그걸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할 때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외국은 대부분 한국보다 느리거든요, 인터넷이.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고, 확실히 집에서 항상 하던 그 자리에서 잘 갖춰진 데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20대 때 디지털 노마드로 많이 여행을 다닌 거는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행을 못 다녔을 거니까. 그쵸. 네. 근데 그 덕분에 거의 많은 나라를 거의 한 달 이상씩 다녔었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발리, 그리고 호주, 캐나다, 미국도 갔고, 태국, 베트남. 계속 그냥 1년에 한 몇 개월씩 갔었어요. 지금 돌아봤을 때 좀 어디가 좀 디지털 노마드로서 좀 생활하기도 그렇고 일하기도 그렇고 제일 좀 좋았던 환경은 어디셨나요? 다 진짜 각자의 장점, 매력이 있는데 태국. 진짜요? 태국이 아무래도 그냥 여러모로 편하고, 치앙마이, 방콕도 뭐 괜찮았고.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주셨을 때 네. 어떤 고민 포인트가 제일 컸는지. 일단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제대로 아무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느껴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어. 진짜 내 문제를 막 해결해줄 사람을 찾고 싶다, 막 거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 문제로서 이렇게 다가와서 뭐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제가 하는 컨설팅이 좀 그렇거든요. 당장 필요하진 않은데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 알려야 필요한 순간에 계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나 필요해 하고 바로 전환되는 서비스. 대표님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 반복 구매가 되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서비스다. 그리고 그걸 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라는 이런 막 큰 변화가 있지만 사람들이 뭐 AI로 바로 매일 모든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변화니까. 근데 이제 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회성이고 이게 반복 구매 형태가 좀 쉽지 않은 영역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컨설팅 하시면서 좀 제일 크게 느끼셨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되게 다 준비를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과제도 되게 많았고, 네. 근데 제가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할 점들을 주시고 과제를 주시고 한 것부터가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걸 좀 더 해나가야 될 저의 몫인 것 같긴 한데, 저의 그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진짜 진심으로 도와주시려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주신 것도 너무 좋았고, 이제 사업을 하면 뭔가 좀 외로운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랑 같이 하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님들 주변에 비슷한 단계에 있는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면 좋긴 한데 그런 환경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어떤 질문을 지금 순간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문제인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조화만 시켜줘도 사실 해결해야 될 게 1, 2, 3, 뭐 못해도 한 1에서 5번까지는 당장 칠 수 있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보이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엉망진창이었던 것과 정리할 거 1, 2, 3, 4, 5번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 것 자체가 좀 도움이 좀 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정리를 잘하시더라고요. 아, 제 정리는 잘 안 되고 남 정리는 잘해요. 몰랐어요. 노션도 되게 정리를 잘해서 사용하시고 하셔서 그렇게도 쓸 수 있구나. 지금 그러면 재택근무로 하시니까 협업 툴이나 이런 업무 안에서 지금 원격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떻게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협업 툴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카카오워크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션으로 이렇게 뭐 기록한다든지 매뉴얼 거기 올려놓는다든지 하고 있고요. 네, 컨설팅하면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카카오워크 채팅방이더라도 개인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아예 그 방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좋다. 좀 다 공개가 되는 것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뭐 마케팅방, 뭐 교재 제작방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아니어도 그 방을 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서. 팀원들이 좀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네, CS 업무를 주로 하는 분이더라도 뭐 마케팅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 그걸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뭐 저희는 뭐 작은 회사니까 팀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서로 좀 알 수 있으니까 확실히 좀 더 활력이 돋구하진 네,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 어쨌든 대표님 말고 다른 팀원들의 그 어떻게 일하는지 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호기심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뭐 내가 알고 싶다 말하기도 애매하고 나는 내 업무만 하면 되는 건가 사실. 근데 분명히 그런 좀 외로움에 대한 그 결핍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맞아요.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오는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게 그분들한테는 일로서 또 하나의 또 푸는 채널이 또 되기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저의 또 고민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안 좋은 점이라고 느꼈던 게 잡담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하는 관계여도 여러 가지 잡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회사에 나가면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회의 시간에도 잡담을 거의 잘 안 하게 되고 할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채팅에서.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런 조직 문화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인데 거기서도 이제 슬랙이라는 협업을 통해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네. 이 잡담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막 시덥잖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는데 그런 장치가 재택근무하는 형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뭐 내일이 한글날이다. 그러면 한글날 삼행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커피 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즉흥적이라고 우와. 느껴지는 장치들이 좀 하나씩 있으면 너무 좋은 생각이다. 컨설팅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업무 환경이 너무 건조하면 그냥 일, 나의 라이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좀 재밌는 요소가 들어가면 이제 좀 직원 입장에서 애살이 좀 생기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게 제일 고민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새로 채용도 하셨고 올해는 이렇게 성장을 하려는 방향을 좀 잡으셨는데 어떤 게 좀 제일 고민이신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그냥 고객들을 어떻게 더 잘 돕고 어떻게 더 큰 가치를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결국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화상 영어라는 서비스에 너무 치중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어 회화를 잘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화상 영어를 하는 건데 화상 영어만 가지고 또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같이 스터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의 문제, 영어 회화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에 더 초점을 더 맞춰야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가 또 창업 강의나 이런 것도 하거든요. 컨설팅이나 그렇게 되면 또 창업을 하는 고객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이 가장 큰 것 같고 그걸 이제 어떻게 상품으로 잘 만들어서
또 판매가 되게 할 건가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본질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끝이 나지 않는 계속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요즘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구조, 마케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사업이 그런 가치를 또 새로 창출하는 그런 것들. 이 세 가지가 지금 저한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전의 방식대로 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성장이 더디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도전과 변화를 해야겠다 싶은 요즘이에요. 제가 처음에 컨설팅 했던 때랑 지금이랑 고민의 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